데스몬드 레아 투투 재단의 자넷 잡슨 CEO께서 인류와 자연의 평화적 공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굉장히 중요한 내빈께서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all protocol observed라고 해서 모든 그 진행 절차를 마쳤다라는 아주 간략한 인사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 간략하게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탁월한 세계적인 지도자로서 대한민국을 넘어서서 전 세계에 기여하신 김대중 전 대통령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이 평화 페스티벌에 참여하게 되어서 크게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데스몬드 투투 대주교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40주년을 기념하는 해가 올해입니다. 거기 그 해에 또 기조 강연을 하게 되어서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훌륭한 지도자였던 이 두 분 노벨 평화상 수상자라는 그런 공통점 외에도 지나온 이야기도 영향력 면에서 많은 연결 지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두 번째 한국을 방문했는데요.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한국의 관계가 나날이 긴밀해지고 있습니다. 제 아는 사람들, 제 지인들은 물론이고 또 많은 남아공의 청년들이 한국에 와서 영어를 가르치는 경험을 하면서 한국이라는 놀라운 나라와 문화를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분열, 갈등, 그리고 깊은 고통이라는 측면에서도 안타까운 그러나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이러한 아픔을 딛고 또 새로운 사회를 건설한 그런 또 긍정적인 경험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저는 식민주의와 분쟁을 경험한 국가들이 우리 사회를 재구상, reimagine 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부분에서 깊은 울림을 느끼고 있습니다. 데스몬드 레아 투투 레거시 재단 역시 이 재구상을 투투 대주교가 우리에게 남긴 중요한 교훈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평생을 아파르테이트에 대항하는 운동에 헌신했고 또 불의가 종식되고 사람들이 자유를 얻으며 폭력적인 분리가 아닌 다문화적 다양성을 고취하는 무지개 국가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신념을 우리 투투 대주교님은 굳건하게 지켜왔습니다. 민주주의가 들어선 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민주주의가 들어선 지 30년이 지난 지금 사실 오늘날 우리 청년들은 이 무지개 국가라는 개념에 대해서 다소 냉소적입니다. 투투 대주교는 케이프타운 거리에 모인 3만 명의 시위대 앞에서 우리를 새로운 국가의 새로운 국민이다라고 선포한 바 있습니다. 이 시위는 매우 특별했습니다. 그야말로 분열되어 있던 다인종, 다종교 시민들을 한데 모았다는 점에서 매우 특별한 시위였고요. 그 순간에 선포된 이 무지개 국가라는 개념은 아파르테이트 분리 정책의 논리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아주 급진적인 개념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투투 대주교는 이미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상상하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남북관계, 대학 한반도의 남북관계 재구상에 관한 김대중 대통령의 놀라운 의지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지금의 상태를 넘어서서 또 반목과 분열의 논리에 정면으로 반박하려면 우리가 꿈을 꾸고 그 꿈을 끝까지 고수하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김대중 대통령은 주장을 했습니다. 노벨상 수상 연설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데스몬드 투투가 남긴 유산과 깊이 공명하는 그러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1980년 군사정권에 의해서 사형언도를 받고 그리고 감옥에서 6개월 동안 그 집행을 기다리고 있을 때에 죽음의 공포에 떨 때가 자주 있었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고 또 마음의 안정을 얻는 데에는 정의 필승이란 역사적 사실에 대한 나의 확신이 크게 도움을 주었다라고 김대중 대통령은 그래서 남긴 바 있습니다. 오늘날 남아공에서는 투투 대주교의 목소리, 즉 우리가 궁극적으로 정의를 구현하는 사회가 되리라는 그 절대적인 확신이 간절한 상황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경제 발전은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은 함께 가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공의 민주주의를 가장 크게 위협하는 문제도 바로 이 경제적 현실입니다. 남아공 청년의 60%가 실업 상태입니다. 백인들은 여전히 흑인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고 그 부를 계속해서 축적하고 있으며 사람들의 삶은 여전히 그들이 처한 경제적 상황에 의해 결정되고 있습니다. 수세기에 걸친 인종적 억압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이러한 지속적인 현실적 도전에도 불구하고 절망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투 대주교는 절망은 깊은 슬픔에서 비롯될 수도 있지만 쓰라린 실망감 그리고 참담한 비탄의 위험에 대한 방어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체념과 냉소는 인간의 연약함과 비극적인 희망의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기에 더 쉽고 자기 위안적이다. 희망을 선택하는 것은 시간이 흐르면 이 폭풍도 지나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슴을 활짝 펴고 거친 바람 속으로 굳건히 전진하는 것이다 라고 일찍이 말을 남겼습니다.
투투 대주교는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람이나 변화할 수 없는 상황은 없다고 믿었습니다. 변형의 원리는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어떤 상황도 변형 불가능하지 않다. 즉 바뀔 수 없는 것은 없다라는 그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룰 수 없는 꿈이란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아파르테이트 정권의 잔혹함에 맞서는 데 이러한 신념은 강력한 동력이 되었습니다. 그 힘을 바탕으로 투투 대주교는 남아공에 대한 국제사회의 보이콧, 투자 철회, 그리고 경제 제재 캠페인을 조직하는 일에 박차를 가했고 이것이 남아공의 아파르테이트의 종식 그리고 우리의 해방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놀라운 유산에 대해 알게 되면서 저는 이와 동일한 확신을 느낍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보았지만 한반도 남북관계의 긍정적 개선과 또 진정한 교류가 머지않아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 확신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인간관계를 구축하는 데 상당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투투 대주교가 남아공에서 화해를 실현하기 위해 했던 노력은 잘 알려져 있죠. 고통과 폭력의 역사 그리고 분열의 상처를 받아들이는 그 힘겨운 과정에서 투투 대주교는 길잡이의 역할을 기꺼이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의 중심에는 우리가 보편적 인간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근본으로 두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우분투라고 부르는데요. 결국 우리의 운명은 궁극적으로 서로 맞물려 있다 라는 그러한 인식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공에서 흑인을 해방시키는 것은 결국 남아공의 백인들도 해방시킨다라는 그런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그런 믿음입니다. 우리가 보편적인 인간성을 이해하고 우리가 함께 속해 있고 우리의 운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함께 해야만 자유로울 수 있고 함께 해야만 우리가 생존할 수 있다는 것, 또 함께 해야지만 인간다울 수 있다라는 이 중요한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의 가족, 인류라는 하나의 가족, 또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남아공이 탄생할 것이다 라고 투투주교는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보편적 인간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정말 힘겨운 노력을 해야 합니다. 부단히 시도하고 또 시도해야 합니다. 화해라고 할 때 우리가 그저 가진 깊은 상처를 덮어버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정한 화해는 처참함, 학대, 상처, 진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때로는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 그만큼 위험한 일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현실과의 정직한 대면만이 진정한 치유를 가져온다라고 투투 대주교는 익히 말한 바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한 협상 과정의 혁신은 궁극적으로 남아공 진실화해위원회의 설립으로 이어졌습니다. 투투 대주교가 초대 위원장을 맡았고 첫 연설에서 이렇게 역설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앞에서 기적이 펼쳐지는 것을 보았고 남아공 국민들, 모든 남아공 국민들이 거둔 이 불의와 억압 그리고 악에 대해서 이겨낸 그 위대한 승리를 전 세계가 목격했고 탐복했다. 이 기적은 지속되어야 한다. 자유와 정의는 모든 국민에게 실현되어야 하며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과거의 수혜와 적개심을 초월해서 또 과거의 문을 닫아 잠그고 현재와 더 찬란한 미래에 집중하도록 돕는 특권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우리 남아공 사람들에게는 눈부신 성공을 거둔 저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에서는 아파르테이트 시대의 인권 침해를 조사하고 밝혀내고 또 피해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고요. 가해자들에게는 조건부 사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습니다. 사면의 핵심 기준은 그들이 저지르던 범죄가 정치적 동기에 의한 범죄여야 했다는 것, 그리고 가해자가 모든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충족되지 못하면 사면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의 핵심에는 회복적 정의 추구가 있습니다. 결국 여기에서는 보복이나 처벌이 아니라 우분투 정신에 따라서 깨어진 관계를 치유하고 또 불균형을 바로잡고 무너진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투투 대주교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회복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990년대 이 진실화해위원회가 활동을 하던 시절 날마다 TV에서는 이 청문회가 방송되었고요. 고통과 고문, 또 살인과 실종, 폭력적인 역사가 남긴 정말 그 깊은 고통을 우리 모두가 생생하게 나누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음으로써 공유함으로써
이름도 없고 얼굴도 없는 군중 속의 무명시에서 가치와 존엄을 지닌 온전한 인간으로 거듭났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자신의 이야기가 기억될 것이며 이렇게 기억함으로써 우리는 모두 불가침의 인격을 지닌 사람으로 인정받게 된다라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한 피해자는 이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보스터 광장에서 존 보스터 광장에서 고문당할 때 저를 고문했던 사람이 저를 보고 비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청이 터져라 소리쳐봐야 아무도 안 들을 거다라고요. 하지만 세월이 흐른 지금 여러분이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화해가 진실의 문턱에 있다는 사실, 진실을 넘어서야지만 가능하다는 사실, 우리가 상처를 직시해야 한다는 인식이 결국 진실화해위원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 한반도에도 깊은 아픔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국전쟁으로 인한 이산가족의 트라우마, 또 오랜 분단의 고통, 또 식민주의, 분쟁의 상처, 독재, 이런 반목의 아픔에 대해서 저는 막 공부를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모든 이런 외부의 힘이 이런 분열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서로 온전한 인간성을 유지하려면 정말 깊은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 주민들에게 저는 여러분이 보고 싶어서 이것에 왔습니다 라고 했던 정말 단순하지만 매우 중요한 강력한 말을 기억합니다. 서로를 보고 또 서로에게 자신을 보이는 행동은 평화 구축의 기본입니다. 문화적 협업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남아공에는 12개의 공식 언어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줄루어입니다. 줄루어 인사 중에 사우보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해석하자면 나는 당신을 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투투 대주교가 남긴 이런 레거시 유업과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그가 남긴 여러 명언 중에 화해하려면 친구들과만 대화할 것이 아니라 적과 대화를 해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 단순한 사실을 깊이 이해했고 그로 인해서 영내 평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폭력적 갈등과 억압으로 가득 찬 세상, 그리고 또 갈수록 더욱더 양극화되어가고 있는 이 사회를 보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이러한 분열의 경계를 넘어서서 서로를 찾고 서로를 보려는 노력이 시급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적과 대화하는 그 노력이 절실합니다. 투투 대주교로부터 배운 교훈이 사회에 대한 재구상과 분열과 고통의 경계를 넘는 화해의 중요성이라고 한다면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사회를 재구상하고 화해를 하려면 상처 또 상황을 낫게 하려는 보수하려는 리페어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중대한 인권 피해 참여들에 대한 배상 계획 또 상징적 배상 또 사회 정의를 위한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는 투투 대주교가 지지한 부유세 도입이 있는데요. 실현되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부유세를 통해서 수세대에 걸쳐서 투자가 부족했던 지역사회 발전을 가속화하려고 했었습니다. 지난 30년간 민주주의를 실현해 오면서 우리는 이러한 보수 작업, 리페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리 사회를 규정해온 배제 그리고 억압의 역학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데스몬드 투투 대주교는 평생을 보편적 인간, 사회, 생태적 정의에 헌신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1980년대 투투 대주교의 연설을 다시 읽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아파르테이트가 절정에 다다랐던 그 시기에 쓴 글인데 처음 두 단락을 환경보호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읽었습니다. 투투 대주교는 또한 양서평등의 중요성을 일찌감치 깨달았습니다. 여성 사제의 서품을 그 옛날에 교회의 주요 과제다라고 언급하기도 했고요. 또 성적 지향이라든가 성 정체성에 대한 평등을 위한 강조하는 또 열정적 활동가로서도 투투 대주교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헌법에 이러한 권리를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논리를 폈고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이렇게 정치 지도자로서 폭넓은 활동을 펼치기란 사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가 단순한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또 교회, 종교 지도자였기 때문에 특정 지지층에 대한 이런 두려움 없이, 배제의 두려움 없이 정의를 위한 투쟁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은 김대중 대통령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보편적 인권에 대한 약속은 우리 모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약속이 진정으로 체감되려면 불의와 불평등을 해결하려는 작업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For this commitment to truly feel real, it must ensure that the work of repairing injustice and inequality takes place.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진실화의 위원회는 took place over just a short 2-year period. 2년이라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22,000명에 달하는 피해자가 최종적으로 중대한 인권 피해 침해자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미처 끄집어내지 못한, 말하지 못한 깊은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사실 이어진 인종 억압으로 인한 피해를 진정으로 보수하기에는 충분한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식민주의나 아파르테이트 또 분단으로 인한 상처를 보수하는 작업은 서로를 치유하고 이해하는 토대가 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한 국민들 사이의 상처 보수 작업을 앞으로의 평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상호 안보에 필수적이다라고 인식했다는 사실이 저는 큰 감동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만남 또 경제 협력 그리고 서로를 진심으로 보고 상처를 치유하려는 조치를 취할 때 궁극적으로 우리는 평화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갈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보수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회적 치유를 위한 용기를 내야 한다라고 자주 이야기하죠. 진정한 변화의 근본적인 뿌리는 결국 차별, 억압, 불평등의 상처를 치유하는 작업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회의 치유를 위해서는 우리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화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화해의 핵심은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우분투라는 개념이 근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을 통해서만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결국 우리의 운명이 서로 얽혀 있다는 것이죠. 상대의 인간성을 파괴하면 나 자신의 인간성이 파괴되고 상대를 해방시키면 나도 해방이 된다. 이런 보편적 인간성을 받아들이고 우리를 규정해온 분열을 넘어서서 서로를 찾으려고 서로를 보려고 노력하는 쉽지 않은 작업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상처를 보수해야 합니다. 리페어해야 합니다. 배제와 불의의 현실을 바꾸지 않는 한 우리는 서로를 치유할 수 없고 또 평화를 찾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사회를 재구상해야 합니다. 투투 대주교 그리고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이 우리에게 준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우리에게 준 남기고 간 선물 중에 하나는 우리가 사회를 재구상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여러 면에서 이 화해와 보수, 그리고 재구상 이 세 가지 요소는 현재,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사이의 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화해하고 서로 보듬고 사회를 재구상한다면 그토록 열망하는 진정한 국가적 치유의 여건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아공에는 많은 성공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협상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성취했고 강력하고 지속적인 민주주의 제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리고 30년 동안 집권했던 여당이 얼마 전 다수당의 지위를 잃었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없이 평화롭고 성숙한 정치 지형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현재의 냉소주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화, 정의, 자유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를 계속해서 평화로 인도하려면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보편적 인간성에 대한 깊은 인식이 필요합니다. 정치적 분열, 양극화 앞에서도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주장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의 운명이 필연적으로 서로 얽혀 있다는 인식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남아공의 화해 여정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굉장히 진지한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결론에 쉽게 도달할 수는 없는 여정입니다. 서로를 알기 위한, 서로를 보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양극화, 억압, 갈등, 분열에 직면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모든 사회가 함께 해야 하는 과제이죠.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계속 주장했던 것들이 바로 이와 맥이 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변혁에 대한 깊은 헌신, 진정한 리더십의 모범, 평화, 연결, 그리고 궁극적으로 인류 공영의 비전 실현과도 상당 부분 맞닿아 있습니다. 이러한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통해서 우리가 한반도와 또 그 세계에 남긴 김대중 대통령의 레거시를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점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큰 박수 고맙습니다. 부탁드립니다.